우리 연봉 얘기 다시 합시다. 나 너무 마음에 드는데? 부럽다. 친구예요. 연봉 세시더라고요. 길게 얘기하라고 딱? 6천에서 7천. 몇 년 차? 4년 차입니다. 4년 차 이 정도 겁니다. 어디 대기업 들어가는 수준이네요. 근데 카톡을 안 쓰시더라고요? 왜 그러실까요? 이게 또 이유가 있죠. 지금 만약 카톡을 쓰고 있으면 제가 이런 시간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비전공자가 개발자가 될 수 있기까지 1년 동안 하루에 4시간을 앉았어요. 주말에는 더 열심히 했고 자발적이 아니라 타의적인 거예요. 요 직업이 가족한테 추천할 수 있는 직업일까요? 워라벨 임금 다 포함해서 iOS를 저는 가족한테 추천을 안 해요. 왜냐면은 가족도 iOS 개발자가 되면 제 경쟁자거든요. 채용 기준에 대해서 사회로 내딛는 첫 발걸음에 대한 사람을 기준으로 할게요. 처음 취직을 할 때는 뭘 할 수 있고 이걸 모를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당신을 뽑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글로 표현된 자기 소설, 자소서를 써도 안 읽어요. 정말 안 읽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뭐 했는지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 게 좋아요. 앱스토어로 연동된 링크를 준다든지 정리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개발자들 사람 뽑는데 그렇게 길게 안 봅니다. 아무것도 안 써도 뽑아요. 저 3줄 썼는데 뽑혔어요. 상관없어요. 뭐라고 써도 돼요. 근데 포트폴리오만 있으면 돼요. 얘가 뭐 했는지가 보이거든요. 나 이 앱에 무슨 기술 뭐 했다. 근데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으면은 본인이 어느 정도 개발을 한 걸 영상으로 찍어요. 그걸 유튜브에다 업로드 해놓으면 돼요. 그 유튜브 링크를 공유하세요. 저는 최초에 취직을 할 때 유튜브 링크로만 딱 취직을 했거든요. 포트폴리오를 없었으니까. 그거 보고도 뽑아요. 자소설 이런 게 아니라 뭐 영향을 봐준다는 느낌이네요. 인재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준 그런 뭐 자격증이나 다른 게 뭐 필요한 거예요? 저도 자격증이 없어요. 저도 자격증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거는 없다. 학벌이 필요 없다고 해서 네. 공부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 또 이 얘기를 듣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의 비전, 전망에 대해서 고민하실 분들에게 이런 하청의 구조는 문제가 되지만 그냥 막연하게 보면 앱 개발자는 굉장히 비전 좋아 보여요. 카메라, AI, 가상현실 증가했으면 증가했지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개발자를 죽이는 개발자가 있어요. AI 개발자예요. 인공지능이 있으면 실수가 없어요. 만약 한다면 AI 개발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나중에 그걸 하실 의향이 있어요? AI는 사실상 게임에서도 만드는 거고 그래서 저는 AI는 관심은 있어요. 지금 당장 제가 뛰어들기에는 벽이 있죠. 먼저 알아야 될 게 많죠. 혹시 그 광고 보셨나요? 유튜브 광고 중에 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차 무슨 딥러닝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개발차고 연봉은 얼마고 뭐입니다 하는 광고가 나와요. 연봉이 1억 얼마입니다. 그런 게 진짜 그런 거예요. 연봉이 혹하잖아요. 1억짜리 연봉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비전공자가 개발자가 될 수 있기까지 1년 동안 하루에 4시간을 앉았어요. 주말에는 더 열심히 했고 자발적이 아니라 타의적인 거예요. 숙제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는데에서 한번 들어봐야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광고만 보고 갑자기 해외 취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광고를 보면 약간 좀 걸러들어야 되는 거겠죠? 네, 그렇죠. 당연하죠. 합리적인 의심으로 그 사람이 1억 넘게 받기까지 위한 노력이 얼마나 됐을까요? 노력 비례입니다. 그 사람은 그만큼 노력한 거예요. 남들 잘 때 일하면 업무 효율도 높아지는 거랑 같은 이치죠. 쓰시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요? iOS 개발하면서 이제 엑스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iOS 개발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거쳐가야 되는 개발자 프로그램인데 엑스코드로 시작해요 보통. 쓰신 그런 프로그램이 뭐 윈도우에서도 개발을 할 수는 있어요. iOS를. 근데 초반부터 그런 엔진을 사용하는 거는 살짝 버겁고 어려울 수 있어요. iOS 개발자로서 iOS 개발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iOS의 모든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애플의 모든 걸. 앱등이라고 하죠. 그럼 엑스코드 말고는 또 다른 게 있을까요? 게임 엔진을 사용해서 개발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 유니티라든지 뭐 윈도우에서 코코 스튜디오라든지 굳이 게임 엔진을 사용하면서 일반 앱을 만들 이유는 크게 없다고 봐요. 게임 엔진 보면 뭐 이번에 무슨 물리 엔진이 적용됐네 막 그런 광고 하잖아요. 네. 그 뭐 되게 다른가 봐요. 게임 엔진 자체가 일단 무겁고 유료예요. 예를 들면은 유니티인지 코코 스튜디오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은 할 수 없지만 그 두 엔진이 개발은 무료예요. 근데 출시는 돈 내고 해라. 이런 경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다운로드 수 몇 이상부터는 돈 얼마씩 내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 앱을 사용하는데 수익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게임 엔진을 사용해서 일반 앱을 내면 다운로드 수만 판단하니까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내 지갑만 얇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개발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냥 무슨 언어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 엔진은 사실상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쓸 거고 iOS는 엑스코드 쓸 거고 게임 개발자들은 유니티 쓸 거고 3D는 유니티, 2D는 콩커스 2D 이렇게 다 각각의 엔진들이 딱딱딱 잡혀 있어요. 보면은 큰 틀이 이제 새로운 기술을 배우겠다고 하면은 다른 엔진으로 다르게 사용해보고 뭐 여기 이거 붙여보고 막 이럴 텐데 근데 iOS 개발자들은 보통 엑스코드를 사용합니다. 맥에 깔려있는 엑스코드를 사용하고 언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iOS 순수 개발자들은 오브젝트-C 아니면 스위프트를 사용합니다. 스위프트는 계속 2.0 때부터 다채로운 업데이트가 지속되어 왔고 그리고 처음으로 배우신다는 가정하에 언어를 추천드리면은 당연히 전 스위프트를 배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애플에서는 오브젝트-C 언어를 버린 것 같아요. 더 이상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오브젝트-C는 오류가 몇 년간 계속되고 있고 오류가 생긴 언어는 충분히 사용하지 말라고 에러 메시지가 뜨고 있는 상태입니다. 되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오브젝트-C 쓰시려면 이 버전에선 되고 이 버전에선 안 돼 라고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스위프트를 추천드릴게요. 그럼 요즘에 트렌드가 대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iOS는 스위프트가 대세죠. 보통 앱을 만들 때 본인이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라이브러리라고 해요. 라이브러리. 보통 내가 기존에 없는 기능은 내가 알아서 만들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펜의 기능을 쓰는 거죠. 지우개가 없죠. 그럼 지우개는 내가 개발해서 지우개가 필요하면 지울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라이브러리는 지우개가 달린 펜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애 아예 자체적으로. 약간 소스 그런 그쵸. 개념이네요. 소스를 갖다 사용할 줄 아는 거를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응용 능력. 앱 개발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일 수도 있지만 응용 프로그래머예요. 그 이름에 걸맞게 잘 개발을 먼저 스킬을 배우시는 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펜을 꽂을 건지 여기다 지우개를 놓을 건지 응용 능력의 차이예요. 우린 응용 프로그래머니까. 저도 그래픽을 해봐서 그런데 3D Max를 썼었어요. 소스는 많을수록 좋던데. 맞아요. 필요한 것만 넣을 줄 알아야 돼요. 아니면 무거워지니까. 앱 용량이 늘어나면 굉장히 제한되는 사항이 좀 많아요. 어디서 뭘 제한을 해요? 앱스토어 같은 경우는 용량이 많으면 와이파이가 아니면 다운로드 받을 수 없게 해요. 그래요? 네, 보통 게임에서 주로 이런 오류 메시지를 보실 수 있을 텐데 앱스토어에서 와이파이 환경이 아니라 다운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중요합니다. 일반 앱은 거의 그런 에러 메시지 보기 힘들 거예요. 지금의 대세는 스위프트인데 왜 스위프트냐면 라이브러리들이 더 이상 오브젝트-C로 올라오고 있지 않아요. 이 라이브러리를 만든 사람들도 다른 개발자예요. 흐름에 따라 개발을 하려고 하지 에러 많고 업데이트도 안 하는 그런 쪽으로는 가려고 하지 않는다. 네, 그쵸. 당연한 거죠. 지금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공유되는 데가 있어요. 오픈소스처럼 이렇게 공유가 되는데 그 사이트에 가면은 첫 페이지는 모두가 다 스위프트일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이게 다 스위프트예요. 그런 걸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막에 나올 거예요. 자유화면 해가지고 스크롤 하는 걸 제가 어떻게 찍을 테니까. 그럼 이런 거를 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을까요? 사실 iOS에 대한 정보를 맨 처음 얻겠다 싶을 때는 네이버 카페 맥부기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거기는 크게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개발자는 질문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이거 정말 많이 도움될 겁니다. 배우려는 질문이랑 해결하려는 질문이랑 달라요. 지금 개발자는 해결하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해결하기 위한 질문은 뭔가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에러가 나는 상태예요. 해수 개발자가 있을 때 이거 에러 나는데 혹시 어떻게 하죠? 이렇게 대답하면 좋은 답이 올 수 없어요. 본인이 해보고 나서 이 에러에 대한 해결을 했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난 이런 거 시도했다. 저 지금 빨강에서 파랑으로 바꾸는데 에러가 났어요. 제가 그 RGB 값을 0부터 255 순서대로 넣어봤는데 자꾸 파란색이 안 나오고 검정색이 나오거나 하얀색이 나와요. 혹시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RGB에서 빨강에서 블루로 만들려면은 G를 일단 빵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죠. 그럼 G를 빵으로 만들고 다시 시도를 해보겠죠. 그런 느낌이죠. 목적어가 확실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네요. 뭐를 해봤다를 먼저 보여줘야 돼요. 직장인들한테 다 필요해요. 너무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야, 그거 가져와봐. 이러면은 그래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신입으로 들어오면 진짜 본인도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는지 몰라요. 질문하는 법을 몰라요. 저 이거 안 되는데 내가 봐줘야 돼요. 나 하던 거 내일까지 마감해야 되는데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근해야죠. 우리 연봉 얘기 다시 합시다. 나 너무 마음에 드는데. 부럽다 친구예요. 우리가 연봉 얘기 깜빡했는데 연봉 세시더라고요. 길게 얘기 안 하고 딱 6천에서 7천. 몇 년 차? 4년 차입니다. 4년 차 이 정도 갑니다. 어디 대기업 들어가는 수준이네요. 몸을 갈아 만드는 수준이지만 iOS 개발자시니까 참고하시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 어렵지 않아요. 좋다. 저보다 낫네요. 아니에요. 본인의 가치를 낮추지 마세요. 아니야. 가치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실제로 이제 친척 동생이 안드로이드 개발을 배우고 있는데 이제 서버 개발자 한 명만 더 만들어서 셋이서 사업해도 돼요. 앱만 만들 수 있으면. 런칭하면은 그냥 홍보 영상 하나 만들게요. 연봉 6,000 받으시는 분이 이번에 앱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프리랜서로 뛰어가지고 연 3, 4천 버신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저한테 들어오는 수입은 600에서 550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적지 않아요? 이 정도면 행복하죠. 순수로 회사에서만 받는 거는 이거의 절반이니까 프리랜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본인 능력자예요. 프리를 따는 것도. 질병이 있겠다. 허리 질병, 눈 질병, 목 디스크, 일자목, 거북목. 거북목이 올 수 있어요. 사실 목은 좀 아픈 편이고 심각할 정도는 아니에요. 디스크도 아니고 거북목이 이제 조금 있는 상태고. 회사를 고를 때 사무실 환경이 있잖아요. 면접을 밖에 카페에서 보는지 회사 안에서 보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큰 차이가 뭐냐면 회사에 면접 볼 공간도 없을 수 있어요. 복지 측면인가요? 아니면 회사의 경영 악화의 측면인가요? 경영 악화 측면이죠. 본인의 자리도 구경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복장이나 뭐 얼굴 상태, 다크서클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 더 보셔야 될 거는 회사 출입할 때 지문을 찍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있으면 사실상 탄력 근무제가 아닌 이상 지각을 하게 되면 지각으로 체크되기 때문에 본인한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없는 데가 훨씬 좀 더 자유로운 편이죠. 근데 나중을 생각해서 있는 데를 가는 것도 좋아요. 그 나중이라는 게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을 때 그게 이제 또 간사한 게 퇴근 기록은 지워버릴 수 있어요. 회사 쪽에서. 이제나 저제나 약하네요. 개인은 참. 그리고 본인이 작업하는 환경이 본인의 자리, 나만의 공간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 왜냐면은 뭐 서로 간에 칸막이가 없는 회사도 있고 그럼 옆 사람 뭐 하는지 다 봐요. 다 봅니다. 뭐 존다든지 잠깐 이렇게 뭐 쇼핑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딴짓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뭐 웹툰 보는 건 좀 아니지만 게임하는 것도 좀 아니지만 네. 뭐 요즘 뉴스가 뭔지 이렇게 뒤적뒤적 거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 자체도 눈치 보면서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기업가의 마인드에서는 아닐 것 같죠. 회사가 얼마나 야근을 많이 하냐 그것도 구분을 할 수 있어요. 회사 탕비실에 냉장고 있잖아요. 배달 음식 자석이 많이 붙어 있다. 그러면은 한번 좀 고려해 보실 상황입니다. 고충이 이런 게 없으세요? 고충? 대부분의 회사가 점심값을 지원해주지 않는 거, 석식은 지원해줘요. 이거라도 줘야지. 조식도 안 줘요. 신사 쪽이나 압구정, 강남 그쪽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 보면은 맥주 주고 간식 무한 제공, 맥주 제공해준다고 해서 맥주 먹으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왜 제공을 해준다는 거예요? 보여주기죠. 쇼케이스는 그냥. 네, 누가 그거 먹으면서 일을 하겠어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언제든 어디든 항상 본인이 모르는 건 여기저기 널려 있으니까 필요한 건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배우셔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다면 개발자가 적성인 거죠.